안녕하세요. 차트 알려주는 남자 프로트레이더 최주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덴트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비덴트 주주분들을 위해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이 차트 분석 기법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항상 그랬듯이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바로 차트 보면서 현재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이 좋아요 눌러주신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이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락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장중이긴 한데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장중에 마이너스 21%까지 순간적으로 빠졌다가 지금 9%대로 다시 주가를 회복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이제 부랴부랴 영상을 킨 이유가 뭐냐면, 이런 구간에서 바로 이런 날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절 물량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어떤 종목이든지 이런 상황에서 이게 정말로 우리가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이냐, 아니면 손절하면 안 되는 종목이냐, 여기에 대해서 판단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급하게 찍는 경우가 있죠. 자, 근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비덴트는 지금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절대 손절을 하시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자, 왜 그런지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단 한 주라도 이 종목에 지금 물려있는 모든 주주분들은요,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실시간이기 때문에 분봉을 한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후 2시가 지난 이 시점부터 갑자기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서 거기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주가 급락 이후에 다시 누군가가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주체가 누구죠? 당연히 외인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 시기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게 뭐다? 수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수급상으로 봤을 때 가장 확실한 게 외인을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급을 체크를 하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매수의 주체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다시 일봉 차트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수급상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이 나올 때 매집을 하고 있던 게, 저점에서 매집하고 있던 게 누구죠? 바로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기관사업 HMM이라든지 아니면 뭐 에코프로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실 때는 무조건 제가 어딜 따라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관이라든지 연기금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반면에 이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외국인을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오늘 종가 마감을 하고 수급을 한번 보시면 어마어마한 물량이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매가 나왔을 텐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만이라도 이런 구간에서 손절을 결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왜 그러냐? 왜 우리가 외인을 따라가야 되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기간 이 세력의 매집이 이루어진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단순히 뭐 한 달, 두 달에 이 정도 매집 이후에 슈팅이 나왔다고 하면 당연히 얼마든지 주가가 잠깐 동안 상승이 나왔다가 하락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겠지만, 이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최소 6개월 이상의 매집이 이루어진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앞으로 2차 대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다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우리가 언제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이 RSI 지표상, 요 파란색 선을 말하는 건데, 이 RSI 지표상 확실한 바닥 시그널까지 나왔다. 그리고 이 바닥 시그널이 나온 주가 지점이 어디였죠? 바로 여기였어요. 이때 주가와 지금의 주가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더 확대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 바닥 시그널이 나왔을 때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라인을 지지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RSI 지표가 다시 한번 이 저점을 깨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아마 며칠 정도 지나면 아마 어떻게 나오냐, 색칠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때가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하면 세 번째 바닥 시그널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거다. 그리고 그때를 우리가 가장 강력한 물타기를 할 만한 지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물론 오늘 매수를 하셔도 상관은 없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아까 세력의 매집을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슈퍼개미 분들이 바로 이 세력의 매집을 이용한 수익 매매 전략을 취한다. 여기서 말하는 수익 매매라는 거는 2개월에서 3개월의 이 단기 수익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6개월에서 1년의 이 장기 수익 매매를 말하는 건데, 자, 왜 그러냐?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어떤 종목이든지요, 이렇게 장기간 하락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한두 달 만에 수익을 내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다. 왜냐면 그만큼 이 기간이 짧기 때문인데, 반대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이 정도의 수익 매매를 가져가시는 분들은 1년에 200%에서 300%의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거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슈퍼개미 분들이 세력의 매집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고점을 찍고 주가가 원웨이로 빠지는,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주가가 원웨이로 빠지는 이런 종목이 있다고 하면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뭘 체크하셔야 된다? 바로 세력의 매집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 방법이 뭐다? 바로 여기 있는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 보조지표, 바로 빨간 선을 말하는 건데, 이 OBV가 세력이 없거나 세력이 투매를 하고 나가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주가의 방향과 똑같이 하락을 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자, 근데 이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런 정상적인 패턴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죠? 주가는 빠지는데 오히려 계단식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다른 종목 분석해 드릴 때 이 계단식 패턴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다? 계단식 패턴이 나오면요, 저점을 찍고 무조건 2차 상승이 나올 확률이 80%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런 사례가 언제 있었냐? 다른 종목도 아니고 비덴트의 과거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비덴트 차트가 2021년도의 차트예요. 아마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은 바로 이제 보시면 기억이 나실 텐데, 자, 제가 이때 차트를 왜 갖고 왔냐? 자세히 보시면 지금의 비덴트처럼 이때 당시에도 2021년도에도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이런 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면을 조금 깔끔하게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이 구간에서 단기간에 2021년도 9월달에 엄청난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때도 굉장히 많은 주주분들이 손절을 결정을 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차트를 비교해드리는 이유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놓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자, 주가는 급락을 하는데도 세력의 매집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히려 계속해서 고점을 횡보를 해주고 있죠. 이런 게 바로 얘네들이 지금 저점을 만들고 개미털기를 진행하면서 매집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지금도 마찬가지요. 지금 현재 이 비덴트 상황도 보시면 조금 더 지금 상황이 이 아래 꼬리를 달면서 다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거랑 상관없이 주가가 어쨌든 장중에 급락이 나왔지만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는 급락하지 않고 고점을 횡보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작전주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이 돼 있으시다 그러면 생각보다 난이도가 쉬운 게 바로 이 우리가 작전주 혹은 테마주라고 부르는 이런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2021년도에 다시 오른쪽으로 와서 말씀을 드리면 2021년도에 이 비덴트가 주가 급락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냐? 소위 말해서 개미털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주가가 이런 식으로 다시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집 기간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가 계속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매집 기간을 유지하고 여기서 급락이 나왔어도 손절이 나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 비덴트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 시기 때 주주분들에게 그리고 구독자분들에게 매수 추천도 드리고 물타기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지금의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이 현재 비덴트 차트도 보시면 지금 당장은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이 종목이 정말 절망적인 이런 구간으로 접어들 것 같지만, 이런 패닉에 여러분들이 절대 빠지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가장 이 손절을 결정하고 싶은 이런 순간이 가장 나중에 수개월 뒤에 돌아보면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이 비덴트의 상황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강조드렸던 게 이 RSI 지표상 바닥 시그널이 나왔을 때, 이전에 이 비덴트도 마찬가지로 바닥 시그널이 나온 이후로 마지막 한 번 더 이 저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주가가 상승이 나왔는데, 이 바닥이 나왔던 이 구간에 지금 똑같이 주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물타기를 하지 않으면 내 평단가를, 만약에 내가 고점에 물려있다 하면 내 평단가를 낮출 마지막 기회를 놓치시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난 사례를 보면서, 작년의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매도 타점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매도 타점도 똑같은 논리로 적용을 하면 돼요. 이 RSI 지표상 이런 바닥 시그널이 아니라 반대로 여기가 뭐죠? 고점 시그널이죠.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이 고점 시그널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의 현재 이 비덴트를 보시면,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 위해서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 비덴트를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이 RSI 지표가 다시 한번 저점을 찍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제가 색칠해서 보여드리면 요 매도 시그널이 두 차례에 걸쳐서 나오게 될 거다. 그랬을 때 단기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앞에서 여기서 매도해서 수익을 내시면 되고요, 내가 고점에 지금 1년 이상 물려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분들은 이 뒤에서 여기서 탈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주가가 2차 상승이 나왔다가 언제든지 주가가 꼬꾸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욕심을 내지 마시고 여기서 평단가를 무조건 지금 구간에서 내신 다음에 평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제가 최근에 수많은 종목들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와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 RSI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고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다 보니까 최근에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이 뭐라고 문의를 가장 많이 주시냐면, 첫 번째가 나도 이 보조지표 두 가지를 직접 설정해서
내가 스스로 매매를 해보고 싶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보조지표 두 가지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 사용 방법을 좀 알려달라. 여기 대해서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즉 뭐냐면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화면 구성과 똑같이 설정해놓고 이 보조지표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리듯이 진짜 바닥 시그널이 어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진짜 고점 시그널이 어딘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예전만 하더라도 정말 소수의 구독자분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길래 제가 개별적으로 답장을 드리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올해 들어와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OBV와 RSI 사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셔서 제가 최근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럴 거면 아예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따로 만들어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일주일 동안 따로 시간을 내서 뭘 했죠? 바로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손수 직접 제작을 했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왜 일주일씩이나 걸렸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증권사가 전부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증권사별로 보조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이 전부 다 제각각이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증권사별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증권사를 쓰시든지 따라 하실 수 있게 전부 다 제가 개별적으로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드냐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모바일로만 매매를 한다, 혹은 나는 컴퓨터로만 매매를 한다, 즉 HTS로만 매매를 한다, 이렇게 각각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바일로는 이 OBV와 RSI를 어떻게 추가를 하는지, 그 다음에 컴퓨터로는 이 보조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마찬가지로 각각 이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제가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 보조지표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직접 만든 이 설명서대로만 따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아예 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건데, 요거는 모바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직접 만든 이 증권사별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OBV와 RSI를 어떻게 설정하고 사용하는지 제가 이 자료 안에 전부 다 넣어놨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된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씩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중간에 뭐가 나와 있냐면 RSI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 화면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의 이제 HTS인데, RSI 지표상 요 수치값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나머지 설정값은 어떻게 맞추는 건지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모바일로 보셔도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RSI 뿐만 아니라 OBV도 어떻게 설정하는지 제가 그대로 화면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만 똑같이 맞춰서 이 화면 세팅을 하셔서 OBV라든지 RSI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증권사마다 기본 세팅이라는 게 돼 있을 거예요. 기본 설정 값인데, 이 기본 설정 값으로 OBV, RSI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기본 세팅으로 했을 경우에 잘못된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매수 또는 매도가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 맞추셔야 된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저도 주린이 시절이 있었겠죠.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프로 트레이더가 되기까지 정말 운이 좋게도 여러 슈퍼개미 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에게 배웠던 설정값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값대로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슈퍼개미 분들이 설정해놓은 이 화면 구성 그대로 똑같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설정이 끝났으면 이게 다가 아니죠. 결국에는 이 보조지표 OBV와 RSI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 사용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가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상승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고, 반대로 하락이 나올 때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이 RSI 지표상 저점, 바닥 시그널이라고 부르는 이 지점이 어딘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고점 시그널이 어딘지, 여기 대해서도 제가 각각의 패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쉽고 간단하게 따라 하실 수 있게 그림이나 사진으로 제가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평생 주도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이 주도적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스스로 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필요하신 분들은요, 항상 그랬듯이 여기 상단에 제 번호 남겨놓고 있죠. 제 번호 010-581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숫자 7이라고 할게요.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라고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숫자 7이라고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주린이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차트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요, 제가 드리는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오늘 이후로도 종가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나오면서 급등, 횡보, 급락 이렇게 세 가지 방향 중에 하나로 이 캔들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 가지 뻔한 패턴이다 하더라도 세 가지에 대해서 전부 다 미리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즉 앞으로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 이 예상도에 대해서 전부 다 그림으로 정리를 해놨고, 이게 바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 구독자분들은 한두 번씩 다 해보셨을 텐데 아직까지도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 국내에서는 거의 불모지에 가깝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주주분들도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아마 들어보기만 했지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상위 3%에 해당하는 투자자분들만 알고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저 같은 프로트레이더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좀 얼굴이 알려져 있는 슈퍼게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인 같은 이런 일부 세력들만이 여전히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나오는 이 세력의 개미털기에 당하는 게 누구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개인 투자자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에게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만큼 이 매매법이 내가 마치 주식시장에서 답안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것 같다, 즉 투자자로 하여금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내 수익률은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비덴트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다른 종목의 주주분들에게 만들어드렸던 그리고 공유해드렸던 이 시나리오 자료를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왼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7월 중순에 이 종목도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오면서 지금의 비덴트 주주분들처럼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주주분들이 많았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이 시나리오 자료를 만들어드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절대 손절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도 세력의 매집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저점을 찍고 1번 시나리오대로 급등이 나오게 될 경우에 매수가와 매도가를 어떻게 잡아서 탈출을 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2번 시나리오대로 횡보 패턴이 나왔을 때는 물타기를 어떻게 분할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3번 시나리오대로 급락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에는 물타기나 신규 매수를 얼마에 잡으셔야 되는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정확한 이 가격을 표시하면서 이대로만 매매 대응을 하시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탈출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때 당시에 제가 드렸던 이 시나리오 자료 받으셔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종목으로부터 지금 탈출을 할 수가 있었죠. 자, 왜 그러냐, 이미 구독자분들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아시겠지만 7월 중순부터 현재까지도 이때 저점을 찍고 나서 아직까지도 상승 랠리를 가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탈출이 아니라 수익으로 전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비덴트의 최신 업데이트된 시나리오 자료를 직접 전부 다 만들었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요, 내가 혼자 매매하기 좀 막막하다 아니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에 제 번호 있죠? 항상 그랬듯이 여기 상단에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시나리오라고만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자료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작년 2021년도에 제가 드렸던 이 자료로 탈출하신 분들, 이때도 제가 탈출 시나리오를 전부 다 만들어 드렸었는데, 이때 도움받으셨던 분들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나리오라고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똑같은 방식으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이 종목 비덴트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드리는 이 자료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달라, 그래야 앞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추가적인 세력의 개미털기에 단기적인 패닉에 빠져서 손절이 나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 안에 마이너스가 찍혀있는, 즉 물려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으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 최근에 이 지수 자체가 1년 동안 너무나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포트폴리오가 지금 마이너스 상태일 텐데, 중요한 건 뭐다? 이 물려있는 각각의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떻게 탈출 전략을 짜셔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이 80% 이상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물려있는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서 나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길게는 2년에서 3년까지 물려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부분이 안타까웠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1년 동안
주주분들에게 어떤 자료를 공유해드렸죠? 바로 이 시나리오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이 시나리오 제작 방법을 제가 담은 이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자, 왜 그러냐?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줄 알아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혹은 단타 매매나 수익 매매 하실 때 손절 구간에 있는 이 종목들에서 탈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종목이 여러 개거나 종목을 다양하게 교체하시는 분들은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주주분들 중에서 제가 방금 언급드린 이 시나리오 제작 방법,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요,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에 제 번호 있죠?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똑같이 시나리오라고만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마찬가지로 이 시나리오 제작 방법까지 같이 묶어서 한 번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구독자분들과 이제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단톡방인데요.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 이전부터 계속해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는 카톡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에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 종목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 종목의 이 시나리오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여기에 제가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해두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공유를 받는 게 더 편하다 하셔가지고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이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때그때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를 공유해드리고 있기도 하지만 그 시나리오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코멘트도 제가 남겨놓고 있으니까 공부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을 받으시기 좋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만 공유를 드리는 게 아니죠. 바로 뭐냐면 그 시기마다 가장 급등이 나올 만한 이 세력주에 대해서, 주도주 역할을 하는 세력주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공유를 드리지 않냐? 그게 아무래도 제가 이 급등 종목을 보는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목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왜 그러냐? 일단 이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요, 어느 정도 이미 빠질 대로 주가가 빠진 바닥 상태여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막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그널까지 포착이 돼야 되는 거죠. 즉 세력의 매집이 포착이 되고 RSI 지표상 확실한 바닥 시그널, 우리가 매수 시그널이라고 하는 이 지점까지 포착이 돼야, 즉 3박자가 다 만족을 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밖에 보통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대신에 이런 종목들이 평균 한 달 정도를 예상을 했을 때 50%에서 100% 정도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혹은 그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그만큼 이 세력주들은 세력이 매집을 끝내고 급등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하락에 대한 이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주도 제가 이 단톡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단톡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제 번호로 010-5826-4556으로 저에게 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톡방 초대 링크는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초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는 이 링크를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확한 제 번호로 문자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